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고요. 중간고사는 100점 만점이고 그 중에 50점은 임용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임용고사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로 제가 좀 변형을 해서 어,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150점 만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고요. 마찬가지로 50%는 임용고사 문제랑 동일하게 낼 거고 나머지 50%는 임용고사랑 비슷한 스타일로 낼 겁니다. 예. 그리고 그 1시간 동영상은 임용고사 관련된 문제들 링크 걸어 드렸고요. 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기억에 문제를 한 문제인가 잘못 푼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는 보완을 해서 예, 그 녹화를 다시 할게요. 근데 제가 동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비판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틀리게 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토픽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네 가지 분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가 있었고요. 바이노미알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의 평균 분산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평균 분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평균이 이게 NP, 이게 NPQ고요. 여기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p고요. 여기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pq예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릭이 1 over p, q over p 스퀘어고요. 여기다 r을 곱해주면은 r 곱하기 1 over p, r 곱하기 q over p 스퀘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아송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아송 람다라는 걸 했고요. 포아송 람다는 바이노미얼 NP가 근사되는 거예요. 네, 어떤 때 근사가 되냐면 n이 크고 p가 작고 np가 람다로서 리즈너블한 사이즈일 때 그러면 바이노미알을 포아송으로 근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np가 바이노미알의 np가 람다가 되고요. npq에서 q는 근사적으로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람다가 돼.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했는데 같은 시츄에이션입니다. 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람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됐었냐면 1 over n 곱하기 GOP로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헤드가 나올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한 거고요. 근데 그걸 타임으로 리스케일 한 겁니다. 1 오버 n으로 나눠졌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00이고 지오메트릭이 1000회 발생했다고 그러면 타임 스케일로 보면 그게 10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오메트릭이 1 오버 p면 요거가 평균이 n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np분의 1이고요. 그게 람다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가 q over np 스퀘어가 되고요. q는 1로 근사가 되고 np는 람다로 근사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릿 세팅에서 4개의 분포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인 플리핑을 이용을 해서 포화송 포인트 프로세스를 제너레이트를 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하고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거예요. 이거 시간축이고요. 유닛 인터벌을 n등분을 해요. 이를 n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P코인을 사용을 하고, P코인을 사용을 하고요. 헤드가 나오면, 헤드면, 꼬표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np는 람다로 고정을 시켜놓고, n은 점점 잘게 쪼개는 거고요. p는 점점 0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np는 람다로 고정이 되게. 그러면 여기 0하고 1 사이에 number 0하고 1 사이에 있는 곱표의 개수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바이노미얼 np인데 리미트 보내기 전에 리미트를 보내면 이게 포화송 람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균이 np고요. 그러면 요거는 람다가 될 거고요. 평균이 분산은 npq고요. q는 1로 가니까 람다로 가는 거예요. 요 그림을 잊지 마세요. 요 그림을 익숙해지면 포화송 분포에 익숙하실 겁니다. 바이노미얼, 기본적으로 포화송은 바이노미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세팅에서 어디선가 처음으로 헤드가 나오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퍼스트 헤드가 나올 때까지 내가 코인 플립을 몇 번 했느냐, 그건 지오메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오메트릭입니다.
시간으로 매저를 하면 이거는 1 오버 n 곱하기 GOP예요. 그래서 리미트를 보내는 거거든요. 리미트를 보내면 이게 익스포넨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릭의 평균이 1 오버 p인데 이게 n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람다가 되고요. 지오메트릭의 분산은 q 오버 p 스퀘어예요. n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베리언스는 1 오버 n 스퀘어가 되고요. 요거는 1 오버 람다 스퀘어. 그래서 코인 플립과 관련돼서 우리 4개의 디스트리뷰션을 봤었고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포아송 포인트 프로세스를 제너레이트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분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아송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라고 그러면 요 타임 첫 번째 꽃표가 나오는 요 타임은 익스포넨셜 람다예요. 다음에 포아송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라고 그러면 0에서 1까지 여기 꽃표가 몇 개 있느냐? number of x in 0, 1 이게 포아송 람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있고요. 요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포아송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고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익스포넨셜 람다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간을 재서 여기까지도 결국은 익스포넨셜 람다예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도 여기 익스포넨셜 람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IID 익스포넨셜 람다입니다. make sense 한가요? 자, 그러면 이걸 inter-arrival tim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꽃표가 arrival 하는 타임의 중간 그 간격을 재는데 그러면 inter-arrival time이 exponential 람다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make sense 한가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처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포아송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고요. 오늘이 며칠인가? 2025년 며칠이죠? 4월 15일이고요. 그 전에 꽃표가 있었고요. 그 후에 꽃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요 거리는? 예?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기준으로 그 전에 꽃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꽃표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다시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포화송 포인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꽃표와 꽃표 사이의 거리는 시간은 익스포넨셜 람다예요. 그죠? 예. 다시 물어볼게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15일이에요. 그 전에 어떤 꽃표가 생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후에 꽃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이에 시간 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제가 expect 하는 건 exponential 람다라고 여러분이 대답하기를 제가 expect 해요. 예.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백워드로 코인 플리핑을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요거의 넘버를 카운트하면 이게 뭔가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코인 플리핑을 해요. 백워드로 이렇게. 그러면 지오메트릭이죠. 이게 지오메트릭이에요. 그래서 시간으로 재면 결국 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만큼이 익스포넨셜 람다라는 거예요. 같은 로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이게 익스포넨셜 람다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 x의 분포가 있다고 그러죠. 분포를 뭐 f라고 그럴게요. y가 분포가 있어요. g라고 그럴게요. 그런데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걸 어느 동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분포는 f 컨볼루션 g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걸 t라고 부를게요. t의 분포는 익스포넨셜 람다가 아니에요. t의 분포는 익스포넨셜 람다가 아니에요. t의 분포는 x 플러스 y를 쓸 수 있는데 x가 익스포넨셜 람다고요. y가 익스포넨셜 람다고 x하고 y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boson point process에서 inter-arrival time은 IID exponential lambda인데 내가 어떤 특정한 타임을 딱 집어서 그 타임을 포함하고 있는 타임 구간을 보면 그거는 exponential lambda가 아니에요. 그거는 exponential lambda가 두 개가 컨볼루션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분포는 exponential lambda convolution exponential lambda. 그냥 내가 임의로 그냥 랜덤하게 그 타임 인터벌을 보면 인터라이벌 타임은 익스포넨셜 람다인데 내가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찍어서
그 시점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어라이벌 타임을 보면 그거는 익스포넨셜 람다가 아니고 익스포넨셜 람다가 두 개가 컨볼루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두 배가 되고요. 분산도 두 배가 돼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처음 보면은 되게 이상한데 이 코인 플리핑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당연해요. 코인 플리핑 입장에서 보면 요게 지오메트릭이고요. 요게 지오메트릭이에요. 오케이? 아, 컨볼루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컨볼루션을 지금 조금 해봅시다.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조금 해봅시다. 좀 심플한 컨볼루션을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컨볼루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x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y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분포를 f 컨볼루션 g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조금 연습을 해보죠.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션이고 임용고사에서도 문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조금 심플한 경우에 생각을 해볼게요. x가 바이노미얼 np고요. y가 바이노미얼 mp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x 더하기 y의 분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바이노미얼 np 컨볼루션 바이노미얼 mp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p코인을 가지고 x는 철수가 p코인을 가지고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 거고요. y는 영희가 동일한 코인을 독립적으로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y라는 거는 철수하고 영희가 각각 n번 코인 플리핑하고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분포는 결국은 바이노미얼 n 플러스 mp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걸 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요건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해보자고요. 그러면 probability x 더하기 y가 k가 되는 확률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probability x가 l이면 y는 k-l이고요. sum l은 0부터 n까지 가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k라는 건 x가 l이면 y는 k-l이 돼야 되고요. 그거 모든 가연성이 있는 걸 다 썸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k라는 경우의 수가 요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가 l이고 그러면 y는 k-l이고 그러면 이게 요 이벤트가 디스조인트하게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무슨 룰이라고 그랬죠? 이게 4번 성질인데 probability measure의 성질이 7개인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4번째 네 번째 성질이에요. 혹은 뭐 divide and conquer라고 불러도 되고요. 오케이. 네, 근데 이게 독립이니까 probability x l probability y k 마이너스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l일 확률은 이 경우에 n choose l, p의 l승, q의 n-l승. 다음에 y가 k-l일 확률은 m choose k-l, p의 k-l, q의 m-k 플러스 l.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면 P의 파워가 어떻게 되나요? P의 파워가 하나는 L이고 하나는 K-L이에요. 그럼 P의 파워가 어떻게 돼요? P의 파워가 여기는 L이고 여기는 K-L이에요. 그러면은 P의 파워가 어떻게 돼요? K죠? 맞죠? K예요. Q의 파워는 어떻게 돼요? Q의 파워. N 플러스 M 마이너스 K 플러스 L 마이너스 L.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보면은 L하고 무관해요. 그러니까 썸은 여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요게 뭔가요? 요게 뭔가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n 플러스 m k라고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게 뭐라고 불렀어요? 예? 예, 그랬죠. 그게 이름이 있었었는데 예, 반대 뭐라고 있었어요? 예, 남자 여자 정확하게 그거예요. 남자가 n명이 있고 여자가 n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k명을 뽑아서 순서에 상관없이 k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키는 경우의 수예요.
기억나세요? 예. 예. 그래서 증명이 다 끝났어요. 여기 보면 x 플러스 y가 k일 확률이 보면 요게 지금 요게 probability x 플러스 y가 k일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보면은 요게 뭐냐면 p코인을 n 플러스 n번 플립하고요. 그랬을 때 그때 헤드의 넘버가 k일 확률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증명을 했냐면 바이노미얼 NP 컨볼루션 바이노미얼 MP 이퀄 바이노미얼 N 플러스 MP 이걸 증명한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 똑같은 로직인데 이번에는 x가 포화성 람다고요. y가 포화성 뮤예요. 그리고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포화성 람다 플러스 뮤예요. 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표시하면 포화성 람다 컨볼루션 포화성 뮤가 포화성 람다 플러스 뮤라는 수식 이해되나요? 오케이. 인투이티브하게 요거를 설명을 할 거고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게요. 자,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 여기에 있는 넘버 오브 꽃표는 이게 포화성 람다예요. 그죠?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를 생각하면 유닛 인터벌에 꼽히는 꽃표의 개수는 포화성 람다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떨어져 있는데 길이가 요거의 길이가 람다 오버 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유닛 인터벌당 람다 개가 꼽히니까 1 오버 람다에는 한 개가 꼽힐 거고요. 곱하기 뮤를 하니까 여기에 뮤 개가 꼽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버 오브 곱표는 보아서 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닛 인터벌에 람다 개가 꼽혀요. 유닛 인터벌에 람다가 꼽혀요. 그러니까 1 오버 람다만큼에는 한 개가 꼽혀요. 그러니까 곱하기 뮤만큼 하면 요만큼에는 요게 꼽혀요. 그런데 요걸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x고요. x가 포화성 람다고 여기 있는 게 y예요. 요게 포화성
뮤예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길이가 요만큼에 있는 거에 꼽히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뽀아송 람다 플러스 뮤가 돼. 헷갈리면 여기 코인 플립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여러분 조금 수학적으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해볼게요. x가 보아송 람다고요. y가 보아송 뮤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보아송 람다 컨볼루션 보아송 뮤는 보아송 람다 플러스 뮤다.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하면 x 더하기 y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probability x 더하기 y가 k일 확률은 probability x가 L, probability y가 k-L, sum L은 0부터 무한대까지. 아까 거랑 똑같아요. 단지 아까는 바이노미얼이었기 때문에 x가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가 0부터 n까지지만 이번에는 뽀아송이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정확하게는 요것도 양수여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돼요. 이것도 양수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L은 0부터 K까지 가능하겠네. 정확하게는 0부터. 왜냐하면 X가 뽀아송이니까 0, 1, 2, 3, 4, 5, 6, 7, 8, 9 이게 가능하고요. Y도 뽀아송이니까 0, 1, 2, 3, 4, 5, 6, 7, 8, 9예요. 그러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양수고 Y가 가질 수 있는 값도 양의 인터저기 때문에 L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는 아까는 0부터 무한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0부터 K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L승, L 팩토리얼, 이게 요거고요. 다음에 요건 뮤죠. 2의 마이너스 뮤, 뮤의 K 마이너스 L, K 마이너스 L 팩토리얼, sum, L은 0부터 K까지. 오케이. 요거는 밖으로 뺍시다. 2의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뮤. 요거는 이렇게 빼지고요. 다음에 람다의 L승, 뮤의 K 마이너스 L승. 다음에 여기에 L 팩토리얼, K 마이너스 L 팩토리얼, sum L은 0부터 K까지. 그러면 위에 뭔가 꼽아놓고 싶지 않아요? 네, 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여기 집어넣고요. K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다시 써볼게요. 여기 이 부분만 L은 0부터 K까지
이게 K choose L이고요. 람다의 L승, 뮤의 K 마이너스 L승. 이게 뭐예요? 예,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이죠. 람다 플러스 뮤의 K승. 그래서 정리를 하면 2의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뮤의 람다 플러스 뮤의 K승 K 팩토리. 이게 정확하게 이게 포화송 람다 플러스 뮤의 거기서 여기에 분포가 포화송 람다 플러스 뮤일 때 K에 있는 포인트 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증명한 거냐면 X가 포화송 람다, Y가 포화송 뮤, 그 다음에 X하고 Y가 독립이면 X 더하기 Y는 포화송 람다 플러스 뮤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컨볼루션 노테이션으로 생각을 하면 포화송 람다 컨볼루션 포화송 뮤가 포화송 람다 플러스 뮤다. 아까 거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바이노멀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예, 이 계산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익숙하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예, 그 다음 계산은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파이썬으로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파이썬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뭘 하는지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 제가 요거 쉐어 해 드릴게요. 여기 수업 끝나면 요거 쉐어 해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컨볼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어, x하고 y가 독립일 때 x 더하기 y의 분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덴시티가 있으면 덴시티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는 PMF를 계산한 거예요. 조금 이따 덴시티인 경우를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계산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좀 워밍업 차원에서 요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강의 노트는 제가 수업 끝나고 제가 쉐어를 해드릴게요. 코드만 있으면은 요 주소만 있으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한 거는 요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두 개의 바이노미얼이 p가 같을 때 그거를 컨볼루션 한 거를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이노미얼 경우하고 포화송인 경우에 계산을 했는데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PMF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density 펑션으로 계산하는 걸 할 겁니다. 보세요. 위에는 PMF를 이용한 거고요. 밑에는 PDF를 이용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MF를 이용한 경우에는 sum이 들어가고요. PDF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sum 대신에 integral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에서는 모든 계산이 sum으로 들어가지만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는 sum 대신에 integral로 바뀝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이걸 봅시다. 이게 지금 유니폼이거든요. 유니폼이면 유니폼 제로 원이에요. 유니폼 제로 원인데 그거를 0.5만큼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어요. 그러면 유니폼인데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유니폼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유니폼인데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유니폼이고요. y도 마찬가지로 유니폼인데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유니폼이고요. 10만 개씩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해서 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할 거냐면 x가 유니폼 마이너스 0.5, 0.5 그리고 y가 유니폼 마이너스 0.5, 0.5예요. 그거를 10만 개씩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독립적으로 XY가 독립이고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분포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분포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여기 높이는 1이고요. 하나는 다른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보면 미니멈 가능한 값이 얼마일까요? 미니멈 가능한 값. 마이너스 1이 가능하죠.
맥시멈 가능한 값은 1이죠.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일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유니폼이고요. y도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유니폼이고 각각 10만 개를 랜덤하게 제너레이트해서 더했어요. 그러니까 10만 개의 랜덤 샘플이 잡힌 거예요. x 더하기 y. 그러니까 이걸 10만 개 제너레이트 했고요. 이것도 10만 개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그래서 각각 페어링을 해서 이거를 10만 개를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한 거에 그 덴시티를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미니멈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맥시멈 가능한 값이 1이에요. 그리고 원점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생겼죠. 예. 그걸 지금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요. 그럼 높이가 얼마여야 돼요? 여기 높이가 얼마여야 돼요? 전체 면적은 1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니까 전체적으로 적분을 하면 1이 나와야 돼요. PMF인 경우에 전체 썸을 했을 때 1이 돼야죠. PDF인 경우에는 전체 인테그랄을 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0에서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죠. 그죠? 그래야지 삼각형의 면적이 1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2분의 1의 밑변이 2고요. 높이가 1이고 그래야 1이 될 거. 그죠? 오케이. 지금부터 이걸 계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뭘 계산을 할 거냐 하면 요거하고 요거를 컨볼루션을 하면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덴시티 펑션을 F라고 그럴 거고요. 요거의 덴시티 펑션을 G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F 컨볼루션 G가 X에서의 값이 얼마냐 하는 걸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 F 컨볼루션 G가 0이 아니려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F 컨볼루션 GX하고 F 컨볼루션 G의 마이너스 X는 같아요. 계산 하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x가 0, 1일 때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컨스트럭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x가 요 분포를 갖고 y가 요 분포를 갖고
그리고 독립일 때 x 더하기 y는 미니멈 마이너스 1이고요. 맥시멈 1이에요. 그러니까 F 컨볼루션 G는 그 영역에서만 덴시티가 있고 그 영역 바깥에서는 제로예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포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x 더하기 y 이 분포는 원점을 기준으로 시메트릭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x가 0하고 1 사이일 때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f가 a면 g는 x-a에 되고요. sum a 이렇게 디스크리트 할 때는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x가 a 값을 가질 확률 곱하기 y가 x-a 값을 가질 확률을 해서 곱하면 그게 x 더하기 y가 x 값, 스몰 x 값을 가지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디스크리트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컨티뉴어스한 세팅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테그랄 dA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요것도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서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제로예요. 그러면 자 A 첫 번째가 얘기하는 게 A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x-a가 여기 쓰죠. x-a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움직여야 되고요. x는 0하고 1 사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거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는 x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요게 이쪽으로 가고 요게 이쪽으로 가면 a는 x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쪽으로 가면 뭐보다 커야 되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x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 레인지가 이렇게 생겨요.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만큼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예. 복잡한 계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 적분이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x-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이고요. 그때 density function f하고 g는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빼기 x 빼기 2분의 1 해서 1 빼기 x가. 그래서 지금 계산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0이에요. 그리고 1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0이에요. 그 다음에 요 영역에서 1 빼기 x예요. 1 빼기 x예요. 그 다음에 좌우 시메트릭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됐나요? 예, 이 계산 복잡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보지 말고 혼자 그냥 흰 종이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구석을 이해를 못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계산이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 봤으면.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리프로듀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 우리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NP, 바이노미얼 MP, 이게 바이노미얼 N 플러스 NP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포아송, 람다, 컨볼루션, 포아송, 뮤 하면 포아송, 람다 플러스 뮤가 된다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컨볼루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 1 해서 이렇게 꽃갈콘이 나온다는 거였어. 임용고사 문제에서 요런 종류의 문제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컨볼루션 3개 했는데 오케이. 질문 없으면 강의 노트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게 요겁니다. 이거 첫 페이지도 없네. 이게 뭐냐면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와 관련된 디스트리뷰션 얘기예요. 오케이. 좀 전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얘기했는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A, B 인터벌에서 유니폼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 인터벌에서 유니폼 하다는 건 여기에 있는 어떠한 포인트도 다 equally likely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요게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B 빼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야 여기 면적이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인터벌 에, AB 인터벌 사이에 포화정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그 포화정 포인트가 어디에 로케이트 했냐 생각을 해보면 그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B 인터벌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포화성 포인트가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그거의 로케이션을 생각을 하면 AB 사이에 어느 점도 다 equally likely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유니폼이고요. 평균 분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우리 density 펑션으로 평균 분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density 펑션 가지고 평균 분산을 계산을 해봅시다. 오케이. 에, 오케이.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0하고 1일 때 생각을 해보죠. 0, 1일 때. 오케이. 그럼 여기가 높이가 1이죠.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의 x는 x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썸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컨티뉴어스 세팅이니까 인테그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density 펑션이 0하고 1에서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0하고 1 사이의 적분이고요. 0하고 1 사이에서 요거는 1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적분은 0하고 1 사이의 x dx예요.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베리언스를 계산하려면 세컨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2x 스퀘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x 스퀘어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썸을 하는 건데 썸이 인테그랄로 바뀐다고 그랬고요. 이건 1이고 그러면 3분의 1이 되죠. 그죠? 베리언스는 세컨드 빼기 퍼스트 스퀘어. 세컨드는 3분의 1이고요. 퍼스트 스퀘어는 4분의 1. 그러니까 12분의 1이 되죠. 평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 센터가 여기 2분의 1이죠. 그죠? 센터니까 2분의 1이에요. 분산은 12분의 1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평균은 A하고 B 사이의 센터니까 A 플러스 B의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 12분의 1은 아까 봤던 12분의 1이고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B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하겠다 하면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X가 0, 1에서 유니폼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니폼 A, B를 하고 싶다. 면 요게 X가 0하고 1 사이에서 움직이잖아요. 폭이. 근데 요거는 A하고 B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요 폭이 B 빼기 A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B 빼기 A를 곱해주면 요게 0하고 1 사이에서 움직이면 요게 전체적으로 B 빼기 A에서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스타팅 포인트가 A니까 여기 A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고요. 분산이 1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의 평균은 b 빼기 a 곱하기 2분의 1의 a가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다음 분산은 b 빼기 a 스퀘어의 베리언스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베리언스 x는 1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어요. 평균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해요. 인터벌의 센터가 평균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요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문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막대기가 있어요. 길이가 L인데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랜덤하게 0하고 L 사이에서 한 점을 찾아서 랜덤하게 여기를 딱 잘라요. 그러니까 0하고 L 사이에서 원래 막대기 길이가 L인데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한 점을 잡아서 잘라요. 그러면 큰 게 있고 짧은 게 있겠죠. 이거 롱 길이를 요큰 길이를 x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막대기가 길이가 L짜리 막대기가 있는데 그걸 랜덤하게 툭 잘라요. 그러면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겠죠. 긴 놈의 길이를 x라고 부른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x의 평균 분산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L 오버 2 플러스 유니폼 제로 L 오버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일단 긴 놈이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L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유니폼 한데 0하고 2분의 1 사이에서 유니폼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뭐 x의 평균 분산 뭐 그런 거 다 쉽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이 x는 요거는 2분의 1이고요. 요거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3L이 되겠죠. 분산은 분산은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거의 분산만 하면 되죠. 요거의 분산이 12분의 1 곱하기
길이 b 빼기 a의 자승이에요. 길이의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자승. 오케이. 여기 요 강의 노트에 보면 컨볼루션 포화성에 대한 컨볼루션 계산이 되어 있고요. 요거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컨볼루션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분포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탑 레프트 요게 지금 베르누이 0.7을 xy가 베르누이 x하고 y가 베르누이 0.7이에요. 그러니까 x하고 y는 0 아니면 1인 거예요. 그걸 더한 거예요.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베르누이 0. x도 베르누이 0.7, y도 베르누이 0.7.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 했는데, 예? 바이노미얼 n이 얼마예요? 2죠. p는 0.7이고. 우리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여기 첫 번째 그림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노미얼 n이 2고요. p가 0.7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요게 지금 요게 익스포넨셜 1을 두 개 컨볼루션 한 거네요. 지금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1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익스포넨셜 1을 두 개 컨볼루션을 한 거예요. 익스포넨셜 1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익스포넨셜 1은 덴시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두 개를 컨볼루션을 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그림? 그러니까 요거 컨볼루션을 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익스포넨셜을 더했을 때 그거의 분포인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뽀화성 원을 두 개 컨볼루션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뽀화성 원을 두 개 컨볼루션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분포인가요? 뽀화성 원을 두 개를 컨볼루션을 했어요. 예? 예? 아까 계산한 건데 그 뭐예요? 예? 예, 뽀화성 2예요. 그죠? 그러니까 뽀화성 1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뽀화성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뽀화성 2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노말을 두 개 컨볼루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노말이고 y 노말 제로 원이니까 표준정규분포네요. 그러니까 x가 표준정규분포, y가 표준정규분포 두 개가 독립인 것. 그걸 더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정규분포인데요.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은 제로예요. x도 평균이 제로고 y도 평균이 제로니까 더하면 평균이 1이고요.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x의 분산이 1이고요. y의 분산이 1이에요.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써볼까요? 조금 헷갈리나 본데. 베리언스 x가 1이에요. 베리언스 y가 1이에요. 그리고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그 얘기는 코베리언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리언스 x 더하기 y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베리언스 x, 베리언스 y 두 배의 코베리언스 x, y인데 코베리언스가 제로인 거죠. 그럼 얼마예요? 2예요. 표준 편차는 스퀘어 루트 2고. 그다음에 요거는 뭔가 베타라는 놈을 두 개 더한 거네요. 베타 1, 5라는 걸 두 개 더한 거예요. 컨볼루션 한 거예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리고 아마 저가 커버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임용고사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오케이. 하지만 지금 요게 x가 베타 1오고 y가 베타 1오고 두 개가 독립일 때 x 더하기 y를 시뮬레이션해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오케이. 요거는 F 분포를 두 개 더한 거네요. F 분포도 우리가 안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임용고사에서 저가 못 봤어요. 임용고사 문제에서. 통계 쪽에 조금 더 나가면 F 분포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X가 F20, 10이고요. Y도 F20, 10이에요. 그리고 독립인데 X 더하기 Y의 분포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확률론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렘이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거든요. 예, 그거를 시뮬레이션 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제 그게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좋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요 그림 괜찮네요. 요 그림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지금 요게 유니폼 마이너스 0.5, 0.5예요. 샘플은 몇 개인가? 10,000개네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요게 유니폼 0.5, 마이너스 0.5, 아까 봤던 마이너스 0.5, 0.5, 거기서 10,000개 샘플링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뭐냐면 그것과 같은 평균, 같은 베리언스를 갖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연히 다르죠? 그죠? 확연히 달라요. 다음에 요거는 그거를 2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각형 꽃갈콘 만든 거 있죠? 그러니까 어, 유니폼 마이너스 0.5, 0.5에서 2개를 샘플링을 해서 더한 거예요. 그거를 10,000개를 제너레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삼각형이 나온 거고요. 같은 평균, 같은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거예요. 거의 비슷하네요, 벌써. 근데 정확하게는 달라요. 하나는 삼각형이고 하나는 정규 분포고. 이거는 3개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폼 마이너스 0.5부터 0.5에서 3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해서 더한 거예요. 그런 놈을 10,000개를 제너레이트한 거고요. 그거의 히스토그램이고 평균 분산 계산해서 대응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유니트 함수를 그린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3개만 해도. 예,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가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걸 더하기를 많이 하면 결국은 정규분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익스포넨셜 케이스가 있을 텐데, 오케이, 익스포넨셜 케이스입니다. 익스포넨셜 케이스가 상당히 늦은데, S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1에서 5개를 랜덤하게 제너레이트해서 더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숫자 하나가 튀어나오고요. 그 숫자를 10,000개를 제너레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거기에 평균 분산을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동일한 평균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거예요. 다르죠? 그죠? 유니폼일 경우에는 3개만 더해도 정규 분포처럼 보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요 익스포넨셜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컨버지하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래서 S5봐도 아직 정규 분포랑 확실히 다른 게 보이고요. 그러면 S10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을 10개를 독립적으로 제너레이트해서 더한 거예요. 그러면 숫자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걸 10,000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렸는데 확실히 아직도 좌우 대칭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니폼은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시메트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만 더해도 벌써 정규 분포에 가까웠어요. 근데 익스포넨셜은 원래 에, 좌우 대, 익스포넨셜은 디스트리뷰션이 원, 익스포넨셜은 원래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메트릭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S10만 해도 S10도 아직 멀었어요. 정규 분포로 한모자기가. 오케이, 여기가 S15고요. 15도 아직 멀었고 보면 요 정도 가야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죠? 아직도 좌우 대칭이 조금 덜 맞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이게 30개를 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처음에 분포가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몇 개만 더 해도 몇 개만 컨볼루션을 해도 굉장히 정규 분포 같아요. 근데 익스포넨셜처럼 좌우가 익스트림리 시메트릭하지 않으면은 30개를 더해도 아직 컨버전스가 정규 분포에 가깝지가 않아요. 하지만 센트럴 리미트 시어렘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정규 분포로 근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이에요.